일본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일본 주간지 플래시가 최근호를 통해 아베 총리가 지난 7월 6일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열린 원폭 75주년 추도식과 기자회견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여기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듯한 행보까지 보이자 일본 국민 10명 중 무려 8명이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외치며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일간지들은 지난 10일 아베 총리가 7개월 만에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해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러 헬스장을 찾은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정세에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현재 일본의 2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최고조에 달하며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헬스장 선택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듯 일본 국민들의 화를 증폭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이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우조선해양에 금융지원을 했을 당시 일본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보조금으로 조선사업을 교란했다.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했고, 이는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라고 외치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본은 자신들이 WTO에 제소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일본 조선해운업계의 수조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일본 정부가 직접 실시했고, 특히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수주한 해운업체는 일본 정부가 한 척당 수천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은 일본 2위인 JMU와 손을 잡고 합작회사 니폰 시미야드를 만들었고, 일본 4위 조선사인 스네이시홀딩스가 8위 미쓰이와 자본 제휴를 발표하며 합작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기를 쓰고 반대를 외치던 일본이 이 또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세계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일본이 이처럼 한국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지난달 세계 3대 조선 강국인 한중일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무려 75%를 싹쓸이해버렸고, 나머지 25%를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가졌는데, 이마저도 중국에 대부분 빼앗기는 바람에 일본의 성적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일본이 당장에 조선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자산을 한국과 중국에 매각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무려 100척의 카타르 LNG선 수주에 이어서 러시아 국영 조선소인 즈베스다 쇠빙 LNG선 입찰에서도 한국의 조선 3사가 휩쓸어 버릴 것으로 확정시 되고 있고, 무려 16척의 수주가 걸린 프랑스 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8척, 삼성중공업이 나머지 8척을 싹쓸이해버리려 하자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이 패배했다 라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본은 최근 민폐국의 표본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물선이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서 암초에 얹히는 바람에 기름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기름은 모리셔스 해안의 모래사장은 물론이고 인근 숲까지 달라붙어 버렸죠. 이에 환경단체 모리셔스 야생생물기금은 이번 일본 화물선 사고로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리셔스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다 호소했고, 특히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에 기름이 대량 흡착되어 버렸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희귀생물들도 한순간에 멸종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천혜의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리셔스는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꼽힌 곳인데,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인 비중이 전체 GDP의 무려 23.8%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렇게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라고는 담당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외무성과 국제협력기구 직원 1명씩 총 6명의 일본인을 보내 모리셔스 정부의 방제 작업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일본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본인이 아닌 죄 없는 모리셔스인들만 수습하고 있는데, 일본이 보낸 고작 4명의 전문가로는 수습이 되지 않자 결국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이 아닌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민폐국으로 전락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선진국 모임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낫다. 한국 당국에 대해 OECD는 많은 칭찬과 신뢰.